안녕하십니까. 종합히터마키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 종자집 6번째 시간입니다. 이 비자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이 종자의 글씨를 잘 봐주십시오. 이 작품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작품인 이 징선 화상님의 작품을 이 현대에 맞게 좀 색깔을 좀 구현해서 아름답게 재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자흐라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H자 밑에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광왕보살로 되어 있고요. 이 가항자가 좀 상당히 좀 특별하게 원문에가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상으로는 이제 발을 정자인데 실제로 원작을 보게 되면은 이 발을 정자가 이렇게 이제 그칠지로 되어 있는 이 상당히 독특한 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현대의 이 기법을 가지고 완벽하게 작품을 구성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특히 이체자도 많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원작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품을 좀 힘들게 보실 분들은 원전을 직접 원작을 보시면서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종자의 많은 작품들이 이 신수대장경에도 있지만 또 도상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상부를 비롯한 또 많은 작품들을 좀 골라봐서 좀 다양하게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종자에 대한 많은 단어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언급한 이 밀교 대사전만한 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임광명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 위대한 작품인 이 밀교 대사전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이 실담자가 없는 경우에는 알파벳을 가지고 또 실담자를 구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단어들과 또 진원들은 실담자로 표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밀교 대사전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밀교 대사전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금광왕보살로 이렇게 이 밀교 대사전 1024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즈라 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써봤을 이 바즈라와 또 많이 들어보셨을 저 왕이라고 또 라자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장음의 글자이고 또 단음의 글자 라자 짧게 해서 이 장음의 라자와 또 단음의 라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작품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대반 나가리로 구현한 이 바즈라 라자를 좀 잘 봐주십시오. 실담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실담자와 알파벳을 병행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실력이 많이 느실 것이고요. 이 기초를 좀 모르시는 분들은 또 기초편을 만들어 놨으니 기초편을 참고하시고 또 교재 삼아서 종합 휘타마 결론을 보시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바지라를 썼고요. 이 라가 장음입니다. 그래서 라를 쓰신 다음에 장음에 라를 오른쪽 위에다가 써주시고 자, 이렇게 또 자를 써주시면은 이 바즈라 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명의로 보면은 이렇게 본명으로 바즈라 라자로 되어 있고요. 음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음으로 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의 이제 발음으로는 바길라 라야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음역으로 되어 있는 한자는 우리 발음으로 또 읽고 또 가급적이면은 여기 써져 있는 알파벳의 발음을 가지고 그 한자를 읽으시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말로도 읽고 또 알파벳으로도 읽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 한자로만 발음을 이제 표기하다 보니까 이 동양 삼국의 나라들, 특히 한중일의 이런 발음의 체계가 상당히 좀 다르다는 것을 작품을 보면서 알 수가 있고, 또 이 한중일의 그 나라들에 대한 음가를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담학의 묘미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종자로는 이렇게 자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바나가리 글자이고, 우리가 또 대바나가리를 많이 보다 보면은 또 실담자가 또 많이 흡사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담자가 주는 매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대바나가리를 먼저 공부하고 실담자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 실담자를 먼저 공부하고 대바나가리를 공부해 주는 게 훨씬 더 이치에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실담자를 연구해서 이 인도의 대바나가리와 또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의 언어를 또 이렇게 이 현대 기법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세계가 훨씬 넓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이, 위, 이 섭소라고 되어 있고요. 이 뜻은 이렇게 이 주제하고 부른다는 이 섭소의 의미가 있고, 이렇게 일체의 연생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인연을 만드는 이 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글자가 이제 이 자가 되는 겁니다. 이 글자가 이렇게 아까 우리 썼던 이 일체의 연생법은 이 자의 이 글자의 부분이고요. 불생멸 이 질이라고 되어 있죠. 생멸의 아닌 불생멸의 이치가 바로 이 점 두 개로 붙어 있는 H자 밑에 점이 붙어 있는 여기에 이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생멸 질이 상으로 되어 있고요. 삼매야 회용에서 보면은 이게 사로 쓴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붙지 않는 일반 사죠. 일반 사의 글씨가 이제 실담자는 이렇게 써지는데, 보면은 대바나가리 위에 있는 이 글자와도 사뭇 흡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담자를 먼저 공부하고 후대에 발전된 이런 대바나가리와 또 후대에 또 나온 이 티베더, 또 인도에 있는 수많은 언어들, 또 동남아시아의 언어들을 이렇게 실담자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터득해 가시게 되면은 충분히 현대 기법을 가지고 이용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 스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와 바가 결합이 되어 있는 글자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 사를 쓰면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바를 써주시면은 이 스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언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언의 말 끝에 글자라는 뜻입니다. 자, 십권초를 보게 되면은 금광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광왕이라고 되어 있고, 범어로 보면은 이렇게 바즈라라자, 이 바즈라라자라고 이렇게 대바나가리로 써져 있고요. 원작에는 이제 실담자로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썼던 것처럼 이 라자의 이 라가 장음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음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이제 써진다 치면은 여기 이렇게 좀 일자처럼 쭉 내려오게 되면은 이 대바 나가리에서도 장음의 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고요. 자와 라가 결합이 된 글자입니다. 먼저 자를 써주시고, 라가 아래쪽이니까
내려서 이렇게 왼쪽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아래쪽에 라가 붙은 글자입니다. 그럼 바즈라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는 이 장음의 라자이고 여기서는 단음의 라자입니다. 그래서 라를 써주시고 이렇게 자를 써주시게 되면은 이 바즈라 라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러로 보면은 이렇게 자재금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재금강으로 되어 있고 이 종자를 보면은 이렇게 자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작을 보면 이렇게 이 자흐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이 같은 실담자라 그래도 약간씩 좀 필체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작의 작품을 많이 봐줘야 됩니다. 대정신수 대장경과 또 도상부의 작품들 또 많은 진원들을 찾아서 보시다 보게 되면은 이 한층 더 우리가 이 실담자를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명으로는 이 갈고리 구자를 써서 이렇게 구가 되어 있고요. 상당히 이제 이 아름다운 이 그림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냥 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을 좀 색깔을 좀 입혀서 좀 이쁘게 좀 꾸며봤습니다. 좀 잘 봐주십시오. 이 제주원종자 복금강계의 작품입니다. 경도 동사 관지원 이 장본으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 경도의 이 동사에 이 관지원이라는 곳에 소장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계 이 제존 종자의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금강계의 37존의 작품을 이렇게 한 번에 모아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왕자로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금강왕모사를 이렇게 줄여서 왕으로 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이 아무래도 이제 이 도상부의 이 작품이 상당히 또 종자가 좀 많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대정 신수 대장경에 없는 이 작품들을 또 우리 도상부라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꼭 그 작품을 눈으로 봐야만이 이 작품을 또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지금은 이제 시절이 좋아지다 보니 많은 이 각국의 이 공공 도서관에서 작품을 또 사진으로 또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직접 그 책을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또 화상으로 또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다 보니 이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게 사실입니다. 그 많은 작품들을 소장하면서 개인이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에 있는 많은 도서관들을 활용하셔서 작품들을 보시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하시다 보면은 우리 시청자들의 또 실력도 한층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물질 문명의 이기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또 핸드폰으로도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또 상당히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과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찾아다 보시고 또 확인도 해 보시고 또 이렇게 실담자를 계속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세계가 더 넓게 열린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제종불상도희라는 작품입니다. 보면은 이 도희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그림과 함께 이런 또 그림의 어떤 해설들이 잘 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작품이 이제 흑백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좀 색깔을 좀 입혀서 좀 더 보기 좋게 좀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 제동불상 도위에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런 이 종자들에 대한 글자들이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자어라는 글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자와 함께 또 밑에 있는 이 글자들은 여기 그 오른쪽부터 해서 글자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작품 속에서 이제 글자를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글자가 또 선명하게 또 써지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는 따로 빼서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이 좀 보기 좋게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일체열에 보리심이라고 되어 있지요. 물론 나무라고 써져 있지만 이제 나무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나무일체열에 보리심 금강왕으로 되어 있죠. 금강왕 등 이렇게 등까지 끊어주시고요. 진허공 편법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허공을 다해서 다하기 때문에 이 진허공이고요. 진허공 이 법계에 이 두루 붙인다는 뜻으로 이렇게 편법계입니다. 그래서 진허공 편법계이고요. 동일체성이고요. 같은 거 하나의 체성이고 금강계의 이 생신 이 몸으로 태어난다는 뜻이죠. 금강계 생신에 일체 제불로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잘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금강왕 보살이라는 이 단어를 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전주를 좀 이용을 해서 이 금강왕 보살의 이 진언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복루각 일체유가 유기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대정시수대장경의 제18책 밀교부에 보면은 이렇게 번호가 867번인데 그 속에가 이제 이 진언이 있는 겁니다. 108명 이 대금강길상 무상찬이라는 이 많은 진언 중에 하나의 이 진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즈라, 라자, 이 나모, 이 스투티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 주문이고요. 이렇게 이제 스투티로 이 대장전주에는 있습니다. 스투티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작의 이게 이제 티베드를 기준해서 만든 글자다 보니 실담자로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스투테로 이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임금 제자를 이렇게 테로 발음을 한 게 더 우리에게는 더 정확하고요. 이렇게 T 발음보다는 이 테 발음이 더 가깝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작에는 따로 이렇게 이 실담화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따로 대장전주에 나와 있는 이 알파벳을 가지고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해 드린 것처럼 바즈라가 이렇게 V가 아니라 BA로 되어 있는 게 이 대장전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담자는 이렇게 VA로 쓰는 이 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담자도 글자가 비슷하고 대바나가리도 글자가 비슷합니다. 대바나가리의 이 BA와 이 VA의 차이는 여기 BA에 있는 이 가운데의 이 표시뿐입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표시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VA와 BA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담자도 마찬가지, 대바나가리도 마찬가지, BA와 VA는 글자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바즈라죠.
이 BA니까 상당히 좀 배가 나온 것처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즈라는 이제 아까 써봤습니다. 자와 이 라가 결합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아래에서 올려주시게 되면은 즈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라를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 바지라 라자가 되겠죠. 그리고 기본에 나를 써주시고 기본에 말을 써주시면서 왼쪽에 살짝 오른쪽에 또 장음의 아해를 살짝 써주시게 되면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와 투가 결합이 된 글자입니다. 아무것도 붙지 않는 일반 사입니다. 그래서 사를 써주시면서 바로 타를 써주시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 파도 모양으로 우를 단음의 우를 써주시면은 수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t를 써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위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제 앞에 있는 이 바와 마지막에 이 태만 다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쓰는 이 BA를 VA로 고치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날씬하게 써줘서 구별을 해주시면은 VA의 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태는 이렇게 기본의 타를 써주면서 단음의 예를 왼쪽 위에서 살짝 해주시면은 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두 글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이 다음 그림으로 이 대장 전주의 아름다운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이 대장 전주의 작품을 잘 봐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체를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이제 이 작품을 보는 또 안목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이 라인에 있는 글자가 이제 이 BA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상당히 좀 낯설겠지만 자주 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오른쪽부터 첫 번째 글자가 만주어, 두 번째 글자가 이 라인에 있는 게 한자, 세 번째가 몽고어, 마지막에 네 번째 왼쪽에 있는 글자가 티베트 문자입니다. 그래서 각 문자를 잘 비교해 봐 주시고요. 자, 두 번째에 있는 글자가 이 즈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즈라의 글자이고요.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로 이제 티베트 문과에서는 이제 이 아래쪽에 글자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에 이 부분, 위에 있는 이 꼬리가 없어야 이 JA의 그런 발음이 되는 것인데 따로 이 버머 문자를 이렇게 이제 티베트 문자로 구현을 할 때에는 이렇게 꼬리가 위에 꼬리가 이렇게 붙어주는 것이 이 제2의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글자를 보면 이제 이 제2의 글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윗부분은 제입니다. 윗부분이 이렇게 제2의 음가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는 이 라처럼 이 아래쪽에 이렇게 써져 있는 이 부분,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가 이제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다음으로 이렇게 이 바즈라 라자죠.
라자인데 이 라가 이 장음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장음의 아의 글자다 보니까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이렇게 A 위에다가 막대기 표시를 해줘야 장음이 압니다. 그래서 이 티벳 문자에서는 아래쪽에 이 부분, 아래쪽에 이 부분이 붙어야만이 이 장음의 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와 함께 아래쪽에 아의 표시, 장음의 표시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장음의 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라자죠. 라자에서 이렇게 또 이 글자가 써집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 이렇게 JA의 이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다음으로 이제 나모죠. 나모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자의 글자입니다. 한자로는 납으로 적어져 있지만 이 발음이 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자들은 이 실담자에 있는 그 알파벳 음가를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글자의 비밀들이 풀리게 됩니다. 특히 저 한자가 이렇게 두 글자씩을 합쳤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즈라를 이렇게 합친 한자들, 또 이렇게 라의 장음을 합친 이렇게 한자들, 이렇게 글자들을 이 한자만 가지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이렇게 티베트 음가를 함께 또 실담자의 그런 음가를 가지고 이렇게 풀게 되면은 또 한자도 이렇게 쉽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몽고라든지 만주를 몰라도 그 음가를 대비해서 이 문자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모입니다. 한자로 이 마로 되어 있지만 이 발음이 모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모의 글자. 우리가 이제 장음의 우리가 이제 오의 음가를 실담조로 나타낼 때는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티베트 음가에서는 이렇게 윗부분에다가 왼쪽과 이렇게 위에 두 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해 놓은 게 두 개가 똑같다고, 오가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다음으로 이 수투입니다. 이 수투의 글자를 이렇게 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와 함께 타가 결합이 되고 또 우가 발음이 되는 이 수투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잘 쪼개 보면은 이 글자를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윗부분이 사의 부분의 글자죠. 이게 사의 부분의 글자이고 이 그 다음에 부분이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이 타의 글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부분이 타의 글자.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에 있는 부분 여기 이제 마지막에 있는 여기 파도 모양에 있는 이 부분이 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마지막에 이제 글자가 T입니다. 그래서 수투 T죠. 자 이렇게 T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타를 써주고 위쪽에 있는 이 글자의 부분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단음의 이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T가 됩니다. 그래서 바즈라 라자 이 바즈라 라자 여기 나자를 빼먹었네요. 잠깐만요. 이 나 부분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바즈라 라자 나모 수투티라는 이 질환의 글자를 우리가 이렇게 이 티베더의 음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기법으로 이제 티베더의 문자를
구연에 보면은 이제 아래와 같이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바즈라, 그다음에 라자죠. 라자, 나모, 수투티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금강봉, 누가길체, 유가유기경에 보게 되면은 아까와 같이 이 밀교부에 867번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공장 보살척 보병설 금강장이라는 이 진언인데요. 따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자흐에 대한 따로 이 글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글자를 한 번에 이 네 가지 필체로 보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한만몽장 사치합벽 대자연주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야라고 물론 이제 적어져 있지만 이 실담자의 이 알파벳의 발음에는 이렇게 자흐라고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라고 우리는 발음을 읽어도 이렇게 자흐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이 티베더의 그 음가로 이 글자가 이 꼬리가 이렇게 있어주는 게 윗부분에 이렇게 꼬리가 붙어 있는 게 이 자의 그런 음가를 이 버머의 문자를 이렇게 이 티베드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꼬리가 붙는 게 이 제이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베더의 글자에서도 이렇게 점 두 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몽고우와 또 만주어에 이렇게 점 두 개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로 한자에서는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만 표기해 놨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 한자는 또 이렇게 발음을 두 가지의 글자를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글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배 글자가 원래의 그 발음이고 그 발음과 함께 아래쪽에 이 사이의 그 발음을 해서 이 발음을 읽으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한자를 합쳐서 하나의 발음을 구상을 하려고 했던 당시의 학자들의 그런 노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을 잘 봐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